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보다 왠지 더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공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락 속도가 너무하다 싶게 좀 빠른 느낌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니케이 지수는 장중 7%, 대만 각권 지수도 6%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지지 라인인 2620포인트를 정말 더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서 현재는 255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도 742포인트. 일단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현물시장, 선물시장 강하게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펼쳤는데 2000년대 들어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선물시장에 매도가 나온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현물시장에서 8,700억 원대 빠져나가고요. 기관은 그래도 소폭 매수 우위이기는 합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은 외인 기관의 소폭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기존 주도주에서 외국인 매물 출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반대 매매 물량도 오늘 아침 9시에 한 차례 개인 투자자 물량 나왔고요. 오전 10시에 전문 투자자 CFD의 반대 매매 물량이 한 차례 또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오후장에도 스탁론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수급이 출렁이면서 지수가 낙폭을 확대할지 그 여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와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까요? 사실 순매수 의미가 있을까 싶은 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실적 괜찮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 일렉트릭 담고요. 아모레퍼시픽까지 담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투톱을 메인이 팔고 있는데 테크윈과 한미 반도체는 순매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 매도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감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최근에 순매수에 이름을 계속 올렸던 종목들이 오늘은 순매도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반대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사고 있고 셀트리온이나 기아, KB금융처럼 최근 들어서 샀던 종목을 여전히 좀 매수하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이게 단발적인 순매수일지 일단 외국인 수급이 회복이 돼야 이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시장은 뭐 어떤 지표로 봐도 예측이 좀 어려운 장입니다. 주식 시장 안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략 경기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월요일장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대매매 일정 떠 있는데요. 네. 오늘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오는 게 반대매매가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정상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 일단 10시 구간에 한 차례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조금 더 과도해졌고요.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도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긴 했습니다. 오후장에 이렇게 한 번 더 반대매매가 한 차례 나오면
지수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사이드카 발동까지 갈 정도로 좀 낙폭이 확대될 수도 있는지 이 일정이 언제까지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이드카는 이제 예고가 좀 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조만간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반대 매매는 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이제 신용이라든지 대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개인 반대 매매는 생각보다 요즘엔 잘 맞고 하시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규모가. 오히려 CFD가 계좌가 생기면서 이게 전문 투자자들이 그럼 전문가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만 CFD가 더 잘 터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량도 더 많고요. 또 레버리지도 워낙 크고 레버리지가 뭐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기 때문에 10배라는 거는 한마디로 10%만 빠지면 반대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CFD가 더 영향은 큰 것 같고요. 재작년부터 이제 CFD가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주목해 뭐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좀 멈추면 뭐 하락폭이 좀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스탁노는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3시 이후에는 이제 내일 반대 매매 비율 계산해서 미리 이제 좀 물량을 좀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뭐 엄청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그건 일부 이제 담보 비율을 맞추는 정도로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네.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 일단 패닉 셀링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3%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4% 넘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한 17%까지 빠지다 지금 한 6%대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이 더 많이 빠져서 뭐 괜찮지 않냐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올해 수익률 플러스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죠.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내진작에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그만큼 지금 월가에서 단어 하나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시즌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인텔 빼고는 그닥 주요 기업들이 나쁜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결에 지금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낮았다는 이유, 그다음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지금 사실은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한 2% 넘게 하락하면서 1%대에서 2%대로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뭐 그 전까지는 더 흔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확대시킬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마음이니까 보통 근데 한 매도 포지션이 한 2, 3조 넘어가면 좀 청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부분까지 오늘이면 다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이슈도 누군가가 또 이제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한마디 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너무 열심히 대응하시면 안 되는 시간이다. 예,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면 더 이제 손실이 좀 불어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채팅에서 사이드카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급락하면 시장의 안전 장치죠.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되는데 잠깐 거래가 정지됩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사이드카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도 4.8%까지 하락폭을 지금 구간에서 키워 나가면서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이 막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매매를 중단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업계나 이제 이런 투자업계 오래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하락장에도 생각보다 지나고 나서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수익을 잘 내는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아예 장을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대응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빠지는 걸 보고 있으면 객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이 줄고 있는데 그걸 객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시장을 좀 안 보려고 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TV를 끄자. 예, 아예 안 예. 보는 게 사실 좀 뭐 MTN한테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안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뭐 망했다고 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심리가 안 좋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여러 그 주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붕괴된 건데 투자 심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펀더멘탈이 붕괴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붕괴될까 봐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펀더멘탈이 만약에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 심리는 언제든지 또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이제 또 주말에 또 불을 질렀죠. 뭐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만들었다더라. 애플을 다 팔아서. 근데 그 이미 끝난 얘기죠. 그건 예. 이미 미국 주가에 다 반영이 됐겠죠. 워렌 버핏이 팔고 나서 얘기하지 팔기 전에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본인들도 불안해서 그냥 현금 늘린 겁니다.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원래 워렌 버핏 투자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나도 워렌 버핏처럼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좀 늦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지금 시장을 안심시켜줄 만한 어떤 재료가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라는데 사실 외국인 수급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축소가 돼야 시장도 안정을 할 텐데 외국인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여전히 그 현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선물을 보면 오늘도 네.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얼마큼 늘릴 거냐. 이미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결국엔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하락을 베팅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수에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제 매수의 베팅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그럼 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당장이라도 미국에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감기를 시작하면 네. 또 금방 또 분위기 전환되겠죠. 결국엔 예. 키는 미국이 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일본이 또 불을 또 더 지르고 있죠. 옆에서. 예, 옆집이 지금 뭐 불났습니다.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여파도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네. 당황하셨을 텐데 그 정도 그 여행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주식으로 잃는 게 더 많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본도 뭐 사실은 뭐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들의 내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건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 같이 이제 경기 침체 요인과 같이 붙어서 또 불을 지르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일시적 조정이 급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시장에 대해서 한편의 긍정적인 멘트를 좀 날려주셨는데 침체는 아니고 조정이 계속 나오는 둔화겠죠, 거다. 둔화. 예. 둔화 구간이다. 예.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걸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게 이익이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왜 파냐. 그냥 들고 있자.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느 쪽이세요? 일단 지금 팔기엔 너무 늦었죠. 예, 저는 계속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지금도 가격 매력은 너무 생겼다. 지금 뭐 갑자기 엔비디아 블랙엘이 출시를 하니 안 하니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뭐 그 전에 호퍼도 그렇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올 텐데 8월 20일경에 그러면 그 무렵에 이게 완벽한 전환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오히려 이제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모든 기업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AI를 직접 투자하는 쪽에서는 근데 누구만 그렇게 얘기하냐면 월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 근데 이제 그게 네.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을 겪었던 투자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를 또 대입시키는 것 같고요. 물론 IT 버블이 굉장히 큰 폭락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때 살아남은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투자를 돈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는 지나봐야 아는 건데 지금 여전히 투자 기간이고 이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 관련된 제재, 그다음에 뭐 엔화의 강세, 뭐 그다음에 지금 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고 거기에 또 지금 이란이 오늘 중으로 뭐 또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중동발 리스크까지 이제 악재들이 다 겹치면서 투자 심리들이 점점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나부터 빠져나가야지라는 그런 이제 패닉 셀링이 나오는 건데 이 패닉 셀링 뒤에는 또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경제 위기나 뭐 코로나 위기나 이럴 때처럼 뭔가 위기가 온 건 아닌데 네. 올지도 코로나 때보다 모른다.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등도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또 네. 다시 한번 오히려 반등도 빨리 올 수 있다. 엔비디아 말씀 주신 것처럼 블랙을 이게 그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 생산하는데 뭐 한 분기 이상, 3개월 이상 지연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또 이것도 긍정적인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얘기 있어도 블랙을 이미 수요는 꽉 차 있다, 대기자들이 줄 서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던데 그냥 단순 노이즈예요? 단순 노이즈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엔비디아도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 좀 뭐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급한 쪽은 뭐 호퍼라도 갖다 H200이라도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그걸 살 거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블랙엘이 설계 결함으로 뭐 한 분기 지연된다라고 하더라도 블랙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대체할 게 있으면 글로 가면 되죠. 그러면 엔비디아한테 약실 텐데 대체할 게 없습니다. AMD가 만드는 거는 블랙엘 정도의 성능을 내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신제품을 내다 보면 일시적인 결함이 나올 수도 있죠. 애플도 예전에 그랬고요. 네. 근데 결국엔 애플이 주가가 빠졌나요 그때? 안 빠졌죠. 예, 결국엔 특별한 수요단이 있는 것들은 거의 뭐 지금은 과점 상태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정도의 잡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다. 네. 특히 IT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반대로 궁금해지는 건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거는 반도체가 만약에 뭐 다 빠진다. 경기 침체에 너무 예민하니까 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큰 산업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 여전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 또 하나 이제 그럼 블랙엘이 만약에 결함이어서 그러면 이게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 납품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생산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돈이 더 들겠지만 TSMC도 돈이 더 들겠죠. 근데 HBM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간 거는 폐기하는 거고 더 구매해야죠. 예전에 이제 애플이 한번 출시를 했는데 결함이 생겨서 다시 한번 폐기하고 재생산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좋은 거. 그때 오히려 부품주들은 실적이 더 났습니다. 와. 예, 재활용이 아니네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붙이면 띄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HBM 수율이라든지 성능 테스트에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한번 그 패키징을 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부품주 입장에서는 부품을 납품하는 HBM 입장에서는 더 호재일 수도 있고요. 아하. 예, 왜냐하면 물량은 더 달라고 하니까.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의견이신 거네요. 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예전에 애플 거래하던 회사의 법인 대표랑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네. 걱정을 해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애플이 뭐 문제가 생겼다는데 괜찮냐? 네. 문제 생기면 더 좋다. 오, 그렇구나. 예. 그럼 뭐 그런 이익 모멘텀은 확실히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추세이고 상승한 추세이니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럼 이제 시장에 반등이 왔을 때 어떤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좀 반등을 시도할지 역시 HBM인가요? 뭐 지금은 결국엔 형님들이 빠졌는데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긴 어려울 거고요. 네. 아마 반등이 나오더라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먼저 나오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이제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언제 다시 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시는 게 더 빨리 반등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시장이 떨어질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때 샀으면
오늘 또 손실. 그렇죠. 그 예. 오늘 샀다가 또 손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가 무너져서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돌아설 때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러면 타이밍이 뭐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든지 양봉 전환을 한다든지 네. 특정한 신호가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리고 분위기가 갑자기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 오히려 사셔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속도는 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원래. 맞아요. 예. 이거 양봉 하나 떴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않을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그러니까 좀 나눠 사실 필요도 있고 아. 뭐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돌아서고 사면 또 너무 늦으니까 네. 예, 어느 정도 이게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좀 나눠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미반도체는 왜 사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데. 한미반도체는 또 미리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선반영이 돼서. 예, 선반영이 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네. 뭐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빠졌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지금 이 장비가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쓰여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뭐 일시적으로 오늘 뭐 한미반도체를 조금 더 산다, 뭐 아직 장 끝나봐야 외국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너무 급하게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결국엔 하이닉스가 돌아서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반도체가 떨어질 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적용을 해볼 게 바이오거든요. 네. 지금 금리나 8월 달에 아예 시작해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9월에 50bp, 11월에 50bp 그러면 두 번이나 빅스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를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집중해보는 게 어떨까? 빅스텝을 하라고 종용하는 거지 빅스텝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이제 8월 20일 넘어서 이제 잭슨홀 미팅 가서 뭐 예전에 이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진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금리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이 뭐 바이오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뭐 금리 인하 뭐 이슈 저는 월가의 금리 전망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믿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인하해야 하는 거고 또 그게 월가가 바라는 거랑 FOMC에서 그러니까 연준에서 결정하는 거랑은 또 갭이 있죠. 갭이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시티나 이런 쪽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예, 그들이 지금 경기 침체도 조장한 것 같고 또 금리 인하도 지금 갑자기 막 50bp씩 인하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선행 지표인 주가가 빠지는데 너희들이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지표가 괜찮은데 무슨 경기 침체야라고 또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말이 또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는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뭐 복잡하지만 사실은 바이오주들도 좋은 종목을 찾아서 쌀 때 사셔라. 네. 그리고 생각보다 추세가 안 무너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